본 영상은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수강생 및 교직원의 원활한 쌍방향 교육 진행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수자 모드 줌 사용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줌어스를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뜨는 이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 솔루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회의 및 대화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회의 솔루션을 현대화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이것을 클릭하여 줌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하단에 내려가셔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줌을 다운받아 볼까요?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바로 눌러줄게요. 네, 이제 다운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만들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줌 사이트로 돌아가서 무료로 회원가입하세요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계속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나오는데 동의함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가입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이메일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면 줌에서 메일이 와 있는데요. 계정 활성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게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모두 확인을 눌러줍니다. 만약 확인을 누르지 않고 계속을 누르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을 클릭해 줍니다. 이 단계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회의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창은 전부 끄셔도 됩니다.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놓았던 줌을 클릭합니다. 만약 여기 없다면 아래 찾기란에서 줌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까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새 회의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새 회의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새 회의를 클릭하시면 지금 당장 바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강의를 개설하고 학습자를 초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일은 거의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인 예약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약을 이용해서 강의를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클릭해 봅니다. 예약을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는 강의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입력했는데요. 선생님들의 강의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작 시간은 날짜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5시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강의를 얼마나 진행할 것인가를 쓰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 맞게 2시간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30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되풀이 회의는 정해진 요일과 날짜에 계속 시작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되풀이 회의는 끄도록 할게요. 회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안 부분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암호를 입력하시면 암호를 입력한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임시로 3333으로 하겠습니다. 대기실 기능은 호스트인 교사가 수락하는 사람만 강의에 입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즉, 학생들이 회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를 누르면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선생님께서 수락해 주시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은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비디오는 호스트는 회의를 주최하는 분이시니까 선생님의 입장이고 참가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디오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둘 다 켜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는 넘어가시고 고급 옵션을 볼 건데요.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카는 강의 참여자가 중간에 나갔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재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기능은 입장하는 참가자들의 소리를 자동으로 음소거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참가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입장하면 조금 산만하고 시끄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참가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로컬 컴퓨터의 회의 기록은 진행하는 강의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회의를 저장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러한 초대장이 뜨는데요. 이걸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 링크를 통해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 등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탭 중 가장 유용한 회의 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의 탭을 클릭하면 이 왼쪽에 본인이 만든 회의들이 쭈르르르 뜹니다. 저는 한 개밖에 안 만들어서 하나만 뜨지만 다른 회의들도 많이 만들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 회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회의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이렇게 회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시작 날짜가 나오고 회의 아이디도 나오고 옆에 보면 초대를 복사할 수 있는데요. 이 초대 복사를 통해 이전에 초대를 못했던 사람에게 다시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편집 탭을 클릭하면 아까 설정했던 회의에 대한 사항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끄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삭제를 클릭하면 이 회의가 삭제되겠죠? 회의 초대 표시를 누르면 아까 떴었던 이 창이 뜹니다.
네, 이제 강의가 1분 정도 남았는데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전에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탭을 클릭하시면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하고 회의를 참가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바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비디오를 꺼놔서 이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대기실을 체크해 놓아서 학생 1이 대기실에 입장했다고 위에 알림이 뜨는데 수락하시면 됩니다. 꼭 여기 알림이 뜨지 않더라도 아래 참가자 탭을 통해서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수락한 학생들만 강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시면 이렇게 학생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상단의 보기를 보시면 발표자 보기와 갤러리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 학생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발표자 보기는 말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원하는 학생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 있으면 위에 창이 쭉 뜨는데요. 원하는 학생의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명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면 여러 명의 경우에는 각 학생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클릭하여서 핀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명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서 핀 제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전체 화면으로 전환은 강의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왼쪽 초록색 버튼을 통해서는 회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아이디와 초대 링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명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 본인의 마이크나 비디오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탭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보안 탭을 누르시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기능들은 없고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의 잠금은 아무도 회의를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대기실 사용 기능은 아까 설명해드렸으니 스킵하고 프로필 사진 숨기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한다는 이 칸은 참가자들이 아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제거는 강퇴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가자 활동 일시 중단 기능은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 회의를 잠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가자 탭을 통해서는 참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채팅을 걸거나 마이크나 비디오 시작이나 해제에 대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기능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지나 파일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도 보낼 수 있지만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은 화면 공유 탭일 텐데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개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교수자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PPT를 통한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겠죠?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공유 중지를 통해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판서 강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상단의 공유 중지를 눌러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옆에 기록 탭은 내 컴퓨터에서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일시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화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좀 귀엽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수자의 입장에서 줌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